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한반도 남서해상에 있는 대한민국 최남단 섬인데요. 러시아, 중국 등의 대륙과 일본, 동남아 등지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입니다. 또한 스위스 비영리재단 뉴세븐 원더스가 뽑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의 긍정적인 이면에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현재 제주도의 이슈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 토지 매입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외국인 영주권 문제, 그 밖에 드림타워, 해군기지, 공항, 숙박시설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제주특별자치시의 특별자치도는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로 정부의 직할하에 두며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자치권이 보장되며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기업을 경영하기가 편한 국제자유도시 체제로서 자치경찰, 자치교육, 주민소환이라는 큰 틀에 따라 웬만한 행정사항은 스스로 결정,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시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자본을 끌어들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까지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제주도 외국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외국 투자 유치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국가는 중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의 제주도 땅사랑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땅을 매입해 이를 다시 중국인에게 되파는 중개사업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지난 1분기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증가한 외국인 소유 토지 증가분 151만 제곱미터 중 절반은 중국인 몫이었습니다. 중국인의 토지 구입은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토지 1848제곱킬로미터 중 1106만 제곱미터가 외국인 소유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22만 제곱미터는 중국인 소유입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2005년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457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9년 사이 7,00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소유 비중은 전체 면적 대비 0.59%로 전국 평균인 0.2%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 속도가 같은 해 4만 9천 제곱미터에서 2011년 143만 6천 제곱미터, 2012년 192만 9천 제곱미터, 2013년 245만 5천 제곱미터 등으로 폭증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이 매입한 농지까지 합하면 중국인들의 제주 땅 소유 면적은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의 농지 소유는 불법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면 매입이 가능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조선족 중국인을 대리로 내세운 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수요가 늘면서 제주도 토지 경매도 화랑세입니다. 한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도의 토지 낙찰가율은 평균 124.5%로 전국 평균 낙찰가율에 비해 배가량 높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관계자는
토지를 낙찰받아 중국인에게 되파는 중개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리디그룹이 1조 원을 투자해 짓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들어가자 4층짜리 콘도 18개 동이 들어선 주거단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입주를 환영합니다란 한글과 중문이 적힌 큼지막한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의 분양 홍보관에서는 중국 직원들이 중국에서 온 투자자들과 분양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디그룹 관계자는 제주도가 인기 관광지인데다 투자 이민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국 부유층의 관심이 높다며 1차로 분양한 콘도 188실 관계자의 95%가 중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돈과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지난해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차이나머니의 부동산 투자도 쏟아져 들어옵니다. 귀농을 꿈꾸는 은퇴자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투자자, 관광객, 이주자가 몰리는 신3다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합작회사인 란딩 제주개발은 지난 3월 제주 신화역사공원 복합 리조트에 투자하기 위해 3억 달러를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2007년 사업 시작 이후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었는데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주도 개발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외국인이 제주도에 직접 투자한 개발 사업은 총 18건, 2012년 5건, 지난해 7건의 신규 투자가 각각 이뤄졌습니다. 중국계 자본은 이 18건 중 14건으로 투자할 총 사업비만 7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사업비 1조 원이 넘는 매머드급 개발 프로젝트만 3건입니다. 차이나머니는 땅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소유 면적은 301만 5,029제곱미터. 2010년과 비교하면 3년 새 60배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등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풍광 좋은 해변에 펜션이나 전원주택 용지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성산읍의 1,000제곱미터 농지는 2-3년 전까지 7천만 원 정도에 팔렸지만 최근엔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숙박시설 투자도 뜨겁습니다. 작년부터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실별로 개별 소유가 가능한 이른바 분양형 호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곳이 공급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0곳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투자 열기는 관광객과 인구 증가가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엔 귀농, 귀촌 인구까지 가세해 제주도 인구는 작년 말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2,000여 명이 늘어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서귀포시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가 이미 입주하는 등 모두 8개 공공기관이 들어옵니다. 그 덕분에 땅값이 뛰고 주택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월 제주 땅값은 전달보다 0.39%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였습니다. 서귀포시는 0.53%로 기초자치단체 중 제주시 가장 자료에 높았습니다. 따르면 3월까지 중국의 토지 소유는 꾸준히 늘어 2005년부터 불과 9년 사이 7,000배 이상 늘었으며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이후 그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차이나머니,
과연 제주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인들의 제주 지역 토지 매입이 1년 새 63%나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총 6,824필지, 1,097만 781제곱미터로 전년도 말 4,666필지, 980만 8,398제곱미터에 견줘 116만 2,383제곱미터 늘었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3,705필지, 314만 9,791제곱미터로 2012년 말 1,548필지, 192만 9,408제곱미터보다 63.3%, 2년 전인 2011년 말 1,026필지, 141만 6,000제곱미터와 비교하면 무려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인 소유는 3,074만 1,000제곱미터로 중국인 소유 면적보다 많았으나 1년 전과 비교해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인 소유는 214만 제곱미터로 1년 전에 비해 3.3% 줄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4,674억 원입니다. 국적별 공시지가 총액은 중국 2,178억 원,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868억 원, 미국 442억 원, 일본 363억 원, 영국, 프랑스, 독일 140억 원 순으로 많습니다. 주체별 토지 소유 면적은 외국 국적의 동포 483만 8천 제곱미터, 한국과 외국 합작법인 258만 8천 제곱미터, 순수 외국법인 238만 5천 제곱미터, 순수 외국인 112만 1천 제곱미터 등입니다. 취득 용도는 레저용지 415만 1천 제곱미터, 단독주택 10만 7천 제곱미터, 상업용지 9만 8천 제곱미터, 아파트 7만 제곱미터 등입니다. 중국인 소유 토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서고 있어서입니다. 외국인 투자, 혁신도시 개발, 관광객 증가 등으로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경매시장 분위기까지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제주도 경매 물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의 낙찰가율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부동산 경매업체에 따르면 이달 제주 지역 토지 평균 낙찰가율은 124.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8년 9월 163%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제주 토지 낙찰가율은 작년 7월 100.4%를 기록한 이래 8월 113.9%, 9월 104.5%, 10월 100%, 11월 103.3%, 올해 2월 113.1%, 4월 108.8%, 5월 124.5% 등 1년도 안 돼 총 8번이나 100%를 넘어섰습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들어 매달 모두 낙찰가율이 90% 이상을 기록했고 특히 5월에는 100.9%까지 치솟았습니다. 5월 전국 토지의 평균 낙찰가율은 63.1%, 주택은 81.4%인 것과 비교하면 제주 지역 부동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9일 낙찰된 제주시 용강동 소재 11,378제곱미터 토지는 감정가 8억 9,157만 원에서 두 번 유찰된 후 최저가가 4억 3,687만 원까지 떨어졌으나 이번에 3번이 응찰하며 감정가의 135.8%인 12억 1,110만 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동일리 포구 인근에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5월 12일 처음으로 경매에 나와 11대 1의 경쟁률로 감정가 1억 6,090만 원에 136.7%인 2억 1,999만 원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경매업체 관계자는 경매 물건 최대 조회수 10위 안에 5개 이상이 제주도일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며 최근 경매로 나오는 물건 수도 줄고 있어 당분간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 토지 낙찰가율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에 따르면 5월 현재 제주도의 토지 낙찰가율은 평균 124.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전국 토지의 5월 평균 낙찰가율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제주도 토지 경매는 최근 1년간 지난해 7월과 8월, 9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2월과 4월, 5월 등 총 8회에 걸쳐 낙찰가율이 100%를 넘겼습니다. 제주 지역의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상승세입니다.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한 월별 낙찰가율이 모두 100%를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 토지주택 경매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중국 등 외국인의 제주도 투자가 늘어난 데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증가한 때문입니다. 제주시 용강동 소재의 밭은 감정가 8억 9,157만 원에서 2회 유찰된 후 입찰 최저가가 4억 3,687만 원으로 떨어졌으나 지난 5월 19일 3회 입찰에서 3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35.8%인 12억 1,11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주변에 워터파크와 골프장이 위치하고 땅이 넓어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기업인과 언론이 보는 제주 투자에 대해 한 언론사는 2012년 6월 중국 해외 투자에 대해 크게 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식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광야오 그룹이 제주도에 5,5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야오 그룹 커야오밍 회장의 말입니다. 중국성 리조트를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 현대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것이라는 발언입니다. 또한 중국 남단의 하이난다오처럼 좋은 투자 적격지로서 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제주도 토지 매입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은 투자자 영주권 제도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2010년부터 외국인에 한해 토지 매입 시 5억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120여 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조차 힘들고 또 이러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콩은 부동산에만 투자했을 때 영주권을 발급은 하지 않으며 캐나다 등은 부동산이 아닌 지역 기업 혹은 예금공사에 예치하고 체류했을 때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이 제주 지역 부동산을 5억 원 이상 매입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제주도는 2009년 11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2010년 2월 1일자로 법무부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2월 16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권은 제주 지역에 한해 5억 원 이상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경우 부여됩니다. 2명이 공동 매입할 때 1인당 투자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휴양 체류 시설은 제주특별법에 의거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지역 내 부동산 중 휴양 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 시설입니다. 영주권은 첫 부동산 매입 때 투자자 본인에게 우선 3년 기한 거주 비자를 발급한 뒤 5년 체류 기간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통해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주 자격을 얻으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돼 학교 입학과 의료보험 등이 가능하고 취업 등 영리 활동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5년 체류 기간에 투자 자산을 매각 또는 담보 설정, 임대해 투자 요건을 상실할 경우 거주 자격을 취소하거나 출국 금지, 출국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해 강산철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은 도내 대규모 투자 개발 사업장 시설 분양을 통한 투자 수익금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면서 외국인과의 합작 투자를 촉진해 자금난을 해결하고 미분양 사례도 예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중국 자본의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 논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특별 반상 회보를 통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인즉슨 2013년 9월 말 중국인 소유 토지는 0.16%로 관광개발을 위해 매입한 토지이며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9개 기업으로 법인에게서 4건, 개인 소유 4건, 마을 목장 1건을 사들였으며 당사자 간 협상에 매입하므로 제주도가 땅을 파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외국인들이 건물, 대지를 사는 것은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사업장 매각 등 부정적인 사례 등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진 투기 자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사례로 6월 말 도정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 소유 토지가 제주도 전체 면적의 0.13%에서 3개월 남짓 사이에 0.03%가 그 사이에 팔려 나갑니다. 개발 가능 구역으로서 17만 평이 3개월 사이 팔려나가는 속도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도 도정은 퍼센트 지수만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적극 해명을 반상 회보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3년 11월 1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3년 11월 8일 제주 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장신 주 제주 중국 총영사가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것이 있느냐는 매우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제주와 중국 기업들이 상생의 관계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망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없다면서 부동산 개발의 경우 기회비용 대비 고용 창출은 효과는 전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대부분 노년층 주민이 2차적 일자리로 고용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함께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영주권 부여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지역 내에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부여됩니다. 세부적으로 미화 50만 불 이상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의 휴양 체류시설 구입과
2인 이상 공동 소유 시 1인당 투자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투자자에 한해 다양한 교육과 의료보험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2010년 2월 1일. 영주권 부여 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지역 내에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미화 50만 불 이상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 매입 시 2인 이상 공동 소유 시 1인당 투자 금액이 5억 원 이상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체류 환경입니다. 교육과정은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 교육 도시 내에 국제학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 체계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휴양 체류 시설 매입 시 대한민국 영주권 부여 정책에 관해 함께 살펴보시죠. 제주도 휴양 체류 시설 매입 시 대한민국 영주권 부여 정책에 관한 Q&A입니다. 휴양 체류시설 보유기관과 관련한 5년 체류기간의 기준은 5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상시 체류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최초 F2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입국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5년 기간의 기준은 휴양 콘도를 5년 이상 보유하는 기간이고 또한 기존 휴양 체류 시설 매도 전에 다른 휴양 체류 시설을 구입할 경우에도 기존 비자 발급 체류 기간을 인정합니다. 휴양 체류 시설 매입 후 5년 경과로 영주권을 얻는 다음 당해 휴양 체류 시설을 매도하면 영주권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체류 지역을 제주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타 지역에서 체류가 가능한가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타 지역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제주는 노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노비자 체류 기간 30일 중 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 자격을 바로 획득할 수 있나요? 휴양 체류 시설 취득일부터 체류 자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자는 체류 상한을 2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시까지 최소 2번은 비자 갱신을 해야 하나요? 투자자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은 3년, 가족은 2년이므로 가족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 시까지는 2번 체류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동반 배우자와 가족들은 취업 또는 영리 행위가 가능합니까? 사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중 투자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투자자 본인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으나 사안에 따라 가족이 강제 출국 등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중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거주 자격을 소지한 투자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신청 시 성년이 된 경우에는 미성년으로 체류한 기간을 포함해 5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정권, 공무담임권 제한 이외에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는 무엇입니까?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무 면제, 재입국 허가 면제, 강제 퇴거 제한 등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휴양 체류 시설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도 해당됩니까?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 휴양 체류 시설은 임대 또는 담보 설정이 가능합니까? 6개월 내에 일시적 임대 또는 투자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7억 원 상당의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경우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거주 자격 변경 신청, 체류 허가,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등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개발 사업자, 분양업자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주도 영주권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들을 보면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관해 도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도는 투자 이민 제도 개선책을 정부와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영주권 총량제란 제주도의 무분별한 투자와 개발을 우려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영주권 부여 대상자를 제주도 전체 인구의 1% 수준인 6천여 명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동 중인 외국 자본 관광객 TF팀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해 영주권 투자자 수를 현 제주 인구 60만의 1% 정도인 6천 건 수준으로 제한하고 1인당 최소 투자 금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영주권 부여 대상 콘도를 취득하고 5년을 보유해 영주권을 받은 자가 이를 전매하게 되면 이 물건을 산 후속 매입자는 영주권 미부여할 계획입니다.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장기 표류 중이던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 사업, 유원지 사업, 기타 부진 사업장 등에 대한 투자 유치에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제주도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설 경기, 취업, 지방세수 확보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관계자는 제도 반영을 위해 우선 1단계에 올해 중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2차 대책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는 관광개발 총량제, 중산간 보존 강화 방안, 관광 분야 불법과 무질서 대책 등에 대한 도민 안심 대책을 마련해 11월 중 발표하고 착실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229조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내 휴양 콘도로 한정하고 현재 영주권 부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라온 프라이빗타운, 아덴힐 리조트, 보강 휘닉스 아일랜드, 샤인빌 리조트,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과 오삼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업장 등 7곳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선안으로 총량제 시행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발표했으나 대폭적인 규제 강화로 인한 실질 투자 위축과 투자 유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오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증과 분석을 통해 제도 효과를 살리면서 실리도 얻을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선안은 영주권 투자자 수를 현재 도내 인구의 1% 수준인 6,000명으로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과 1인당 최소 투자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최근 중국 자본 투자 급증과 토지 잠식 등에 대한 지역사회 불안감을 완화하고 급격한 영주권자 확산 방지와 중산층 이상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량제 도입뿐만 아니라 기준 금액까지 상향 조정되는 대폭적인 규제 강화가 오히려 당장 투자 위축은 물론 투자 유치 경쟁력 약화로 뒷걸음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제주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주 지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주 투자 중국인 기업가들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등 제주의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일관되지 않은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제주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관광업계를 비롯한 경제계 일각에서도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실질적인 투자 확대와 선점 효과를 거둔 데다 이후 인천과 강원, 부산, 여수 등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기준 금액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과 강원, 부산 등은 중국 자본을 비롯한 외자 유치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투자 금액 기준 하향 조정과 투자 대상 확대를 요구해 반영시키면서 이를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제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에 따른 중국 자본의 투자가 최근 2, 3년 내에 급증하면서 도민들이 그 속도감에 심리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보다 과장된 위기를 냉정하게 진단하는 한편 중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영주권 총량제 도입과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급격한 영주권자의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개발 지역을 특정 지역에 한정해 투자 이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투자자와의 신뢰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불가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영주권 총량제 도입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부동산 문제와 영주권 제도의 우려 속에 제주도는 많은 투자 사업을 유치하며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 휴양도시인 제주도를 지키며 미래 지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이 제도들을 다각도로 재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주 드림타워입니다. 드림타워는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되며 현재 건설 최종 허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모임인 육지 사는 제주사름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드림타워 건축 허가에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드림타워의 건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되는 218m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가운데 최종 허가가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이날 방 부지사는 지난달 28일자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드림타워 건축 설계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드림타워는 일반 호텔 및 공동주택 등 3개 동으로 이미 허가된 사항이라고 전제한 후 건축위원회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했었다며 또한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해 지난 2009년 1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이라며 이번 변경 허가를 기존에 허가가 되어 있던 건물로 이번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 부지사는 이번 변경 사항은 일반 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휴양 콘도로 변경하는 사항이라며 설계 변경 허가를 불허한다 해도 당초 건축 허가는 유효한 상황으로 건축주가 공사를 진행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건설되는 드림타워는 우려 속에 강행됐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드림타워 건설로 우려가 제기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드림타워 건축 설계 변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밀려드는 투자 자본과 영주권을 주며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제주도. 외국인 자본 투자를 끌어들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난 2월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29.6%로 지난해 30%에 비해 0.04%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주공항입니다. 지역 신문사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 신공항 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7일 제주상위 회의실에서 제주 신공항 연구 전문가 그룹 2차 회의를 열고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 개발 및 제주공항 민영화 추진 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과업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공항 건설 추진, 제주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주 지역의 각종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관광 수요를 고려한 장래 항공 수요 분석, 외국 선진 수요 분석 기법 도입 연구, 정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 참여 방안 연구 등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 개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제주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영화 대상 공항에 제주공항이 포함될 때를 대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과 민영화 대비 시나리오별 전략 방안을 연구 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투자와 영주권 문제, 드림타워, 제주공항까지 살펴봤습니다.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제주도와 도민, 나아가 투자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주도는 아시아의 중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따르면 제주 포럼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 세계 57개국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비치 호텔에서 3일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하기 위해 평화,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등 다양한 주제의 64개의 세션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에 열린 개회식에서 우근민 전 제주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범국가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 간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아시아 설계는 열세의 위기에는 공동 대응하고 기회에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아드 길라드 전 호주 총리는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전 세계 도전 과제로 북한의 위협과 변화의 가능성,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세 가지를 제시하며 제주 포럼에서 사흘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진행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은 69년 전에 종전됐으나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겼다며 과거를 통해 오판과 실수를 피해가야 한다고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주 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갈등과 반목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상황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외교관,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와 영토 문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문제, 식량 에너지 문제 등 지구적 현안에 대해 대안 제시와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고 갈등 관계 속에서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화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공사가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달 초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바로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달 초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포함한 평가를 실시하고 여기서 산정된 기술 점수와 참여 업체에서 이미 제시한 가격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09년 도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와 함께 기본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지난해 12월 발주 및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이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공사는 터미널 6,464제곱미터, 진입도로 401m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72억 원을 포함해 용지 보상비와 설계비 등 모두 534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달 초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해 2016년 준공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주도의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